요거는 뭐 미장의 어떻게 보면은 실적 발표 흐름, 요 웨이브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전 세계 글로벌에 좀 영향을 받으니까 요거는 꼭 어떻게 보면은 캐치를 해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시장 실적 발표 일정입니다. 주요 기업들. 자, 다들 아시겠지만 제일 첫 번째 실적 발표한 애들이 누굽니까? 걔들이 금융입니다. 금융업이 실적 발표 스타트를 해요. 그리고는 금융업이 실적 발표하기 전에,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아까 보여드렸던 홈디포 같은 경우에도 얘네들의 그 마감 기준이 4월이죠. 뭔 소리야? 2, 3, 4월 마감해서 5월에 실적 발표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무조건 1, 2, 3월 모아서 4월 말에 5월에 실적 발표. 그리고는 또 우리나라는 그 4, 5, 6월 모아서 그 7월에 실적 발표. 무조건 이렇게 가는데 이거는 약간 우리나라 혹은 뭐 이 아시아의 특성이라고 보실 수 있고, 미국은 그런 거 없습니다. 너가 하고 싶은 날 기준으로 3개월 잘라가지고 꼬박꼬박 매년 몇 월 몇째 주 무슨 요일에 실적 발표하면 돼,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그럼 반대로 봅시다. 우리나라는 실적 발표가 지 멋대로 해요. 우리나라는. 한국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할 때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실적을 2번 발표하지. 그리고 첫 번째는 언제 발표하냐 그러면은 4월, 1월, 4월, 그 다음에는 7월, 그 다음에는 10월에 첫째 주 금요일에 한국은 삼전이랑 LG전자가 실적 발표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하이닉스 실적 발표하고요. LG엔솔도 실적 발표 좀 빨리 하더라고. 걔네들이 아마 둘째 주 월요일, 화요일에 실적 발표할 거예요. 그러고는 얘네들이 또 언제? 넷째 주 뭐 수목금 이때 실제 세부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 반도체가 얼마를 팔았고, 스마트폰이 얼마를 팔았고,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떤 부서에서 얼마를 벌었고, 어떤 부서가 얼마가 손실이 났다. 이걸 나중에 그 이제 세부 내역을 어떻게 보면은 그 4월 말, 뭐 7월 말, 10월 말에 발표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실적 기준으로 미국 시장에서는 일단은 메인 실적 시즌의 스타트는 금융업이 끊습니다. 그 전에 우리나라 혹은 뭐 글로벌 투자자가 조금 눈여겨보는 애가 누구냐 그러면은 나이키가 있고요. 나이키는 먼저 실적 발표해요. 얘들은 그 마감월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고는 한국 시장에서는 매우 중요하죠. 마이크론이 있습니다. 마이크론 이게 기준 월이 달라서 얘네들은 그 3월 마지막 주 3월 말에 실적을 발표합니다. 우리나라 삼성전자보다 일주일 빨리 실적 발표해요. 왜? 얘들은 12월, 1월, 2월의 데이터를 3월 말에 발표하거든요. 분기가 좀 달라. 마이크론은. 나이키도 마찬가지. 얘네들이 실적을 어떻게 보면은 뭐 유통이라든지 아니면 반도체 쪽에 먼저 한번 때리고요. 그러고 난 뒤에는 금융업이 실적 발표합니다. 여기서 뭐 JP모건, 그 다음에는 뭐 CT, 웰스파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런 애들이 금요일에서 월요일까지 실적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금융업은 대체로 선반영을 하고 빠져요. 대체로. 이게 뭐 4월 기준 4월 둘째 주, 4월 셋째 주, 이번에도 4월 15일부터 실적 발표했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 때는 오히려 시장을 보수적으로 보기도 한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 끝나면 누구 나오느냐? 바로 요 다음에 주요 기업입니다. 넷플릭스와 테슬라가 실적을 발표하죠. 우리는 기억을 하실 거예요. 실적 발표하고 났는데 테슬라는 뚝 떨어졌지. 넷플릭스도 약간 안 좋았지. 넷플릭스는 이번에 좋았다. 구독자 늘어난다고 해가지고. 넷플릭스 뭐 빠졌었나? 실적 발표 때? 기억이 잘 안 나네. 어쨌든 이게 나스닥이 스타트입니다. 금융업은 지수 기준에서 다우존스와 S&P 500을 많이 건들고요. 금융업은 저 나스닥이 안 들어있잖아. 그러고 난 뒤에는 어디? 넷플릭스와 테슬라가 나스닥을 건듭니다. 이때부터 움직임이 시작돼요. 그러고 난 뒤에 가장 본격적으로 나온 애들이 누구냐 그러면은 요 다음에 나오는 친구들이 이제 우리가 고대하던 마지막 주에 나오는, 뭐 4월 마지막 주에 나오는 빅테크입니다. 빅테크 실적이 나오면서 이게 결국에는 3대 지수의 변동성의 정점이죠. 3대 지수가 모두 크게 움직입니다. 자, 그러고 난 뒤에는 요 빅테크 실적 발표하고 난 뒤에 뭐 엑소모빌이나 쉐보론이라든지 에너지 기업들 실적 발표 좀 하고요. 그리고는 헬스케어 기업들 실적 발표가 좀 있습니다. 지난주가 헬스케어 기업들 실적 발표가 많이 있었거든요. 헬스케어, 보험 이런 애들. 에너지와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은 그래도 좀 보수적으로 움직이죠. 그리고 얘네들은 일단은 고배당 애들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없어요. 배당주라서. 그리고는 다음으로 나오는 게 누구냐? 지금 나오는 애들입니다. 유통주가 발표될 때가 조금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긴 합니다. 왜? 얘들은 민간 경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소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거고, 지금 소위 말하는 경기 두다, 경기 확장, 말 그대로 그 소비자들의 소비 행태에 대해서 제일 많은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거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유통주의 실적 발표했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겁니다. 이때는 전체적인 지수의 조정이나 아니면 빅테크로 요때 쏘아 올렸던 것에 대해 가지고 요때 약간 뭐 순환매도 발생하고, 아니면 에너지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지수를 어떻게 보면 배당으로 가져가는 거니까 그냥 뭐 큰 변동성 없이 가다가 유통주 때 주로 약간의 그 조정장이 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화려하게 마침표를 찍는 애가 누구냐 그러면은 그게 엔비디아예요. 자, 우리는 지금 엔비디아의 실적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결국 마지막에 우리가 핵심적인 거는 우리가 그 황가놈이라고 부르는, 이번에 우리 이렇게 적어놔도 되지.
이번에 우리 또 만났습니다. 재용이 형과 만나가지고 이 뭐 일식집에서 뭘 먹었니 어쩌니 저쩌니 얘기를 하는데 요 보시면은 비랑이란다. 잠깐만 젠스너 어이씨 소리. 네. 예, 황가 형님 네 이렇게 됐죠. 이번에도 가죽 자켓을 입고 딱 주머니 손 놓고 이 형도 되게 한결같아. IR에도 이 옷 밖에 나올 때도 이 옷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은 잡스형 잡스형이 청바지에 맨날 목폴로만 입고 다니잖아요. 근데 거기에 영감을 얻어가지고 이 형님들이 본인의 룩을 하나씩 만들었는데 그 와중에도 젠슨 황영이 진짜 대단한 게 이 형은 가죽 자켓이야? 라이더 자켓이야? 라이더 자켓 입고 IR 하는 사람 없거든. 그잖아. 유니폼을 라이더 자켓으로 하셨어요. 엔비디아의 뭐 감성이나 이런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도 뭐 이런 움직임을 보이는 게 맞겠지만 뭐 누구는 뭐 어떻게 보면은 뭐 그냥 청바지라든지 아니면은 뭐 저커버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뽀얀 피부 이런 느낌인데 여름에도 이거 입습니다. 여름에도 이거 입어요. 이 형은 트레이드마크 여름 아이 할 때도 이거 입으세요. 이거 물론 옷이 조금씩 달라지긴 하는데 그냥 가죽 잠바야 이 형은. 야 대단한 형이에요. 대단한 형. 대단한 형이야. 뭐 어쨌든 요 부분이죠. 요게 본인의 이미지다. 그리고 이렇게 또 만났다라는 건데 결국 엔비디아가 마지막에 또 이번에도 불꽃 또 AI라고 하는 불꽃을 태워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흐름을 보시면은 좀 흐름을 잡아 나가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도 뭐냐 그러면은 보통 미국 시장 같은 경우 특히 글로벌 증시 같은 경우는 지금은 또 정보가 많이 유통되다 보니까 미국은 실적 발표가 지금 나이키 마이크론 기준이 3월 말입니다. 3월 말 4월 초예요. 그럼 봐봐요. 지금 3월 말부터 크고 작은 기업들이 계속해서 실적 발표를 하고 있고 지금 얼만데 5월 중순이에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5월 말입니다. 다음 주니까. 그러면 3월 말부터 4월 말 5월 말까지 실적 발표야. 그러고는 다시 언제부터 3개월 더 하시면 됩니다. 6월 말부터 3개월 더 하면 8월 말까지 또 실적 발표 시즌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실적 발표를 삼성전자부터 잡더라도 한 달 정도입니다. 4월 첫째 주 금요일이니까. 그리고 5월 둘째 주까지 뭐 보고서가 다 나와야 되니까 한 5주 정도가 우리나라의 실적 발표 시즌이냐. 근데 미국은 실적 발표 시즌 자체가 거의 1년 내내예요. 얘들은 실적 발표가 8주에 4번이니까 얼마예요? 48, 32주야. 52주 중에서. 나머지 20주는 PMI가 됐니? CPI가 됐니? FOMC가 됐니? 아니면 정치적 미팅이 됐니? 아니면 얘들은 또 2년에 한 번씩 선거 있잖아. 2년에 한 번씩 11월만 되면 선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미국은 실적이 중요하다. 그리고 또 무엇? 기업들의 이런 뭐 발표, 그리고는 기업들의 IR, 컨퍼런스, CEO, 그리고는 FOMC, 연준, 그것도 아니면 재무부, 아니면은 미국 대통령과 다른 나라 간의 지정학적 이런 리스크들, 이런 것들이 계속 핵심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이유는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시장을 계속 이끌고 가기 때문이고, 그리고는 32주 동안 이어지는 이 실적 발표가 결국 시장의 흐름을 만들고요. 특히 빅테크가 제일 핵심이 되는 이유는 얘들은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합니다. 근데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하는 이 포인트에서 빅테크가 제가 알기로는 실적 발표하기 일주일 전에는 자사주를 매입 소각을 못합니다. 그리고 실적 발표하고 난 뒤에 자사주 매입 소각 계획을 발표해요. 그러니까 얘들이 장이 금융업 발표하고 난 뒤에 좀 장이 우다다 하다가 빅테크가 실적 발표하면서 쏘고는 자사주 매입 소각으로 주가를 부양하고, 그러고는 유통준이 뭐니 경기 둔환이 뭐니 뭐 실적이 뭐 어닝 쇼크니 뭐니 내려가더라도 엔비디아가 또 올려주고 조정을 또 받아도 또 올라가고 이러면서 계속해서 이런 흐름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야. 얘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3개월마다 컨트롤 C 컨트롤 V로. 그래서 이런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도 조금은 눈치를 까놓으시면은 뭐 우리가 이번에 SBB 사태가 됐더니 아니면은 뭐 크레딧 스위스가 됐니 아니면은 뭐 퍼스트 리퍼블릭이 됐니 뭐 여러가지 지금 페게스트도 문제가 있다 없다 뭐 얘기는 나오지만 이런 이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화해서 올라가는 이 부분은 아주 큰 종목들, 아마존도 됐고 애플도 됐고 마소도 됐고 구글도 됐고 넷플릭스에 테슬라에 그리고 엔비디아라고 하는 이 큰 기업들이 우리가 빅7이라고 하잖아요. 뭐 메타까지 해가지고 이런 애들이 중간중간 실적 발표를 해주면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자사주 매입 소각을 때려버리고 밀리면은 그래도 사야지 하고, 나는 물렸으나 그래도 버텼더니 마이너스 7달러다. 왜 봐봐. 결국에 이게 이런 뭐 흐름, 뭐 나스닥은 신이다라고 부르는 이런 흐름을 만들어내는 이런 포인트들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것들을 그래도 좀 머릿속에 넣어놓고 이해를 해놓으시면은 그리고는 왜 올라가는지, 그러는 이런 어떻게 보면 흐름상에서 이번에는 좀 쉬었더라도 다음에는 이런 이슈로 올라갈 수 있겠구나라는 이런 흐름을 좀 잡아놓으시면은 오히려 매수 하시기, 또 오히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장을 보시기에도 좀 더 참고를 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포인트들을 조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다
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매수 매도를 하시면은 좀 더 우리는 계속 말씀드리죠. 죽어도 롱에서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죽어도 롱에서 죽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 여기 있는 거고, 이 롱 말씀드리는, 특히 이게 뭐 미국은 자사주 매입 소각이 세기 때문에 더 올라가는 게 맞지만, 결국 이 방향을 잡아놓고는 계속해서 우리는 돈 복사를 해야 된다. 이 돈 복사에 성공을 해야 우리가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다. 그리고는 뭐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게 한국 시장에 적용이 아직은 안 되지만 이게 한국 시장에도 똑같이 적용이 됐으면 좋겠다. 요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오늘 미장이는 여전히 힘이 좋다 정도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시 보기 여기 좀 잘라 놓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 실적 발표 일정과 나스닥의 상승 원리.